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AI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과학적인 실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제 뇌피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좀 있었던 터라 그냥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과연 창작자들에게 인공지능이란 뭘까? 영상을 만드는 일, 글을 쓰는 일,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들도 많고 항상 고민해왔던 분야라서 이 시점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대답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어떤 생각의 방향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생각을 요즘 하게 돼서 한번 질문의 형태로 오늘 이 창작자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이세돌을 한 번만 지고 나머지를 다 이겨서 그때 제가 첫 번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링크와 함께. 그게 아마 제가 AI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측한 AI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어떤 글을 제가 그때 당시에 링크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 있는 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기술 변화, 특별히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변화는 그 예측 가능한 합산되어 가는 어떤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어떻게 직선 형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어떤 역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가는 이 발전 궤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시점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의 변화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범위 이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렴풋이 보였던 그림이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의 AI를 통해 가장 놀라운 것과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AI를 볼 때 제가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2016년도에 봤던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 특이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특이점을 경험한다는 것이 좀 걱정되는 이유는 기술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더라도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계속 적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그 너무 앞서서 발전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들을 특이점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까봐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변화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데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추세로 발전할까요? 처음 질문에서였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올려진 날짜를 보면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지 않았던 딱 그때의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린 그 글입니다. 이제 그런 글에 보면 전자사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실시간 교통 상황, TV,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글을 보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밑에 달린 댓글이에요. 꿈 깨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정신 차려라, 이런 글들이 대부분의 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모든 기능들이 지금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 AI는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때 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거나 그것보다 더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쯤인가요? 영상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술, 영상 편집하는 기술이란 정말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먼 미래에는 영상 편집,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프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상 편집의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상상했었던 게,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 연기자를 섭외해야 한다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서칭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실제 뵙고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원하는 연기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초상권과 그다음에 모델링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프로그램에 매핑을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연기자의 몸에 대한 모델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매핑을 한 다음에 또 모델링 되어 있는 또 배경 소스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이리저리 그 소프트웨어 상으로 돌려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명령어를 통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려주는 인공지능인데 그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이 있지만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으로 이미지를 그려내주고 창조해주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달이 흘러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이게 실제로 사진가에 의해서 찍힌 건지 아니면 진짜 AI가 그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의 정말 그 소름 돋게 정확한 어떤 수준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그 이상의 아예 연기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가상의 연기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지로요. 하지만 이건 이미지일 뿐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영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챗 GPT로 넘어오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영상 편집이라는 어떤 기술,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상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듀서적인 어떤 감각과 시각으로 영상을 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챗 GPT가 여러분도 해보셨을 텐데, 뭐 이러이런 조건에 맞는 상황을 주고 뭐 이야기를 만들어줘 하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수준은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이 단계가 너무 무서운 거냐면, 지금 챗 GPT는 우리 인류가 먼 훗날 아주 수백 년 후에 처음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시작된 게 언제야?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챗 GPT,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걸 들 거란 말이죠. 아주 초기형 모델이에요.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거의 1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점점 발전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발전한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조차도 AI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AI가 바꿔놓을 세상은 아주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뭔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것에 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AI가 우리 창의력을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단순한 작업들,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들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제 생각이었는데, 반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동으로 서비스 해줘야 된다, 서포트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 이상으로 세상이 변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들이 바로 나오네요.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든다면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들과 동일한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 대본을 써줘, 시놉시스를 써줘라고 하면 뭐 하나만한 이야기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이게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발전했을 때 어떤 상태의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해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분명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만든다면 어느 순간 인간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사람보다 잘 만들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예, 사람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이걸로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컨텐츠는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 편집을 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야 먼 훗날에도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어떤 백그라운드의 이론은 바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의식은 어떤 정보들과 지식들을 아는 것, 지적인 어떤 능력이죠. 두 번째는 느끼는 것, 감정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이 지적인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이 예전부터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뭔가에 어떤 굉장히 집중해 있다, 분노한다, AI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AI는 의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기쁘다, 슬프다, 이것들을 엄청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 속에 작동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집중하게 할 수 있는지, 슬프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AI들이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요. 이렇게 되면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그 허나 익스마키나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 로봇형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인간들을 도와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 안에 의식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사람보다 더 잘 카운셀링 해주고, 더 공감해주고, 사람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해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컨텐츠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상하기 조금 힘든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슬픔을 느끼는지, 어떤 이야기에 자극을 느끼는지, 어떤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고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는지를 알아내는 AI가 컨텐츠를 생산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엄청난 양의 컨텐츠로 생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고 더 슬프고 더 감동적이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원하게 되고, 인간의 갈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컨텐츠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같은 시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자극도 줄 수가 없게 되죠. 이미 만성화된 자극 속에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과 자본가들, 그리고 컨텐츠를 배급하는 사람들, 컨텐츠 배급을 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 이 소수의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들만 이 시장에서 생존을 하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컨텐츠 제작자들은, 영상 제작자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조금 우울한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리얼 월드에서의 촬영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딴 얘기인데 AI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지금 현재 우리 40대 연기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대 연기, 옛날 연기로 돌아갈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노우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면 페이스 앱 같은 걸로 그럼 이 얼굴을 젊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 굉장히 실감나는 예전 연기, 옛날 연기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거 딴 얘기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암울하고 우울한 어떤 컨텐츠 산업에서의 어떤 가장 큰 타격은 영화 제작자들이겠죠. 애니메이션. 실제로 연기자들이 필요가 없고, 네. 가상의 인물, 가장 우리가 이상적이고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어떤 가상의 컨텐츠들로도 충분히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순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들이 판단이 서게 된다면 기존의 영화 제작 시스템들은 급격하게 붕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에서의 리얼 월드에서 촬영,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스케치 영상, 그 AI 시대 스케치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혹은 돌잔치, 웨딩 영상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기업에서 뭐 인터뷰 영상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런 AI가 영상 컨텐츠 산업을 완전히 그 주류의 어떤 제작 시스템으로 대체를 한다 할지라도 마이너한 그런 영화 제작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마이너한 어떤 산업이 될 것 같고, 근데 리얼 월드에서의 어떤 촬영,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왔으면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의 과정이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일정 수준 편집자들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메타버스예요. 굉장히 작은 그 마이크로봇을 우리 인간의 몸속에 넣어서 이 인간의 그 몸을 탐구하고 다니면서 인간의 질병 같은 것들도 이제 정기 진단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마이크로봇의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시신경망, 제가 정확하게 문과라서 이거 정확히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마이크로봇을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사전에 이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디스플레이화 시킨다는 거죠.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큰 어떤 VR 도구를 쓰지 않아도 버추얼 리얼리티를 VR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그리고 이것들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는 이 리얼 월드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좀 우습지 않나요? 이게 리얼이고 이게 쓰고 나서 보이는 그게 VR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인셉션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리얼 월드는 어디일까요? 네.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꿈속에서 만나는 세상을 리얼 월드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곳에서 만나는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그곳에서의 삶이 본인들에게는 리얼 월드라는 거죠. 우리가 조만간 이 리얼 월드에 대한 개념조차도 새롭게 바꿔야 될 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이 리얼 월드에 대한 촬영, 영상 제작, 컨텐츠 제작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시 이세돌과 알파고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이세돌은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프로 바둑기사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그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5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이 바뀌고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영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야 할지 아마 또 5년 후에 우리는 그걸 적응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손으로 무언가 컨텐츠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마지막 컨텐츠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 자신의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으로 5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5년 후에 우리는 지금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그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뇌피셜들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더 토론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